김기현 새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당 당대표실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장혜찬 평론, 어제 대통령과 만찬하면서 혹시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뭐 사실 정치 현안이나 네. 국회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뭐 한일 외교 문제나 전반적인 국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쨌거나 당선 직후 소감 인터뷰에서부터 네네네.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반응 보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대표 사이의 만남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분이 사실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뭐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해야겠다 막 이런 막말하기도 했었고,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고 있죠. 지적을 했던 비판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악연이 있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개인 김기현과 개인 이재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로 만나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덕담하고 어쨌든 신임 지도부 예방하는 자리니까 좋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협치하자는 이야기한다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과거 뭐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배현진 의원이 악수하자는데 그걸 뿌리치고 막 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이야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 예방 그림에서는 이 국회의 어떤 대화 복원이나 협치 복원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10시 30분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서 예방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싹하고 섬뜩하다라면서 이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자, 반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서는 당의 화력을 검찰 때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압박 수사의 과정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벌어졌던 그 일들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너무나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선택적 정의라는 거죠. 선택적 정의고 너무 과도하다. 지금 우리 전형수 전 비서실장 돌아가신 분 그분만 하더라도 이분은 김용이나 정진상하고 달리 이제 소위 말하는 널공입니다. 원래부터 직업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분에게 뭐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의 정도도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한 번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뭐 구속은 아니고 불구속, 벌금 정도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이제 검찰의 지나친 압박 수사 때문이다. 지금 물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좀 초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및 주변 인사에 대해서 한 370회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 대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고 이화영 상방하고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감방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개인의 서신까지도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끊임없는 피사실 공표로 주변 인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거셌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민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범죄 수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네.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이게 두려움이 너무 극단적으로 오면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안 하는데
투쟁적 마음이 들 때 그렇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나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내가 이거를 세상에 다 알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분은 극단적 선택을 안 하세요. 근데 너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러다 봐서 나중에 이 가족까지 이게 피해를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한 곳에 집중을 해버리면 이분이 그냥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번 이 그 비서실장 했던 이분의 죽음은 본인이 내용을 너무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잘못된 내용을 너무 많이 아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무직 공무원들 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면서 버텨낼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공무원,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 생활을 했던 이 순수했던 사람들은요. 이걸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고 네. 중간에 과연 누가 이분에게 그 수많은 정보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렇게 그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하게 했을까, 절망감을 줬을까. 저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내부에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이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꺼내드는 카드가 검찰이 경기도청에 상주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저희가 현장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날은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2주 이상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아예 검찰이 거기에 상주 사무실까지 놓고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네? 진짜요? 예, 확인하신 거예요? 네 확인한 겁니다. 비공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거기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했다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2주 이상 사무실 차려놓고 압수수색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그 사실관계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수원지검에서 해명을 내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해명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런 그 검찰이 아무리 막강해도 네. 경기도청에 가서 사무실 내놓으라고 하면 경기도청이 사무실을 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도 아닌데 김동연 지사잖아요. 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잖아요. 네. 민주당 소속 단체장한테 검찰이 가서 사무실 내놓으세요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압수수색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요 굳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압수수색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압수수색이 아니고 네.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지만 디지털 포렌식 때는 관련인이 입회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계속 관련인 입회 때문에 이번엔 누구 와라, 또 다음엔 누구 와라 이렇게 경기도 공무원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에 방해가 되니 경기도청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검찰이 아예 경기도청에 와서 거기서 포렌식을 해라.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 뭐 한 몇십 분, 1시간 정도 와서 포렌식 하는데 참관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무실을 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완전 훨씬 다른 타당하게 얘기,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 그렇기 다른 때문에 얘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자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보통 압수수색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경기도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임의로 다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이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다 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압수수색은 봐주지 않아요. 그냥 강제로 가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의 제출할 테니까 봐준 건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엎어가지고 마치 검찰이 거기다 상주해서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거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네.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두 분의 제 패널분을 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금요일 얘기하면 안 날 되지. 김동연 지사를 만났어요. 네. 김동연 지사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2주 동안 네. 본인이 계속 도청을 새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주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모습을 김동연 지사가 민주국가가 아니고 검주국가다 했고요. 김동연 지사 컴퓨터도 그 일련 번호를 보면 새로 이제 지사님 되고 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검찰이 무자막지하게 와서 계속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았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상주 사무실을 내놓고 수사하라고 협조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이게 없다. 여기는 증거 자체가. 이야기도 검찰이 무리하게 와서 저렇게 했다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거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계속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타겟팅을 정해놓고 경기도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리고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행태하는 것 자체를 계속 정치검찰이라고 검주국가라고 김동연 지사가 금요일 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고소하시면 돼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소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짜 뉴스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김동연 지사 압수수색의 협조를 안 문제가 했다. 아니고 검찰이 김동연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경기도청에 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그 포렌식을 할 수야 있나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 허락하지 지사가 허락 안 했는데 거기 검찰이 점거해서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소하라니까 김동연 지사는 고소해야 돼요. 그 말씀이 다 맞다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주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아니 아까 주장을 이재명 하고 대표는 있고, 점거했다고 네, 표현을 점거했다, 썼어요.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10일에 언론에 공개를 한 그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수원지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관련자가 출석해 참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서로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네. 딴 거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네. 김동연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경기도청의 사무실을 점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김동연 지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민주당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들어가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허락 없이도. 아니 그러니까 허락 없이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압수수색 강제로 하면 자기네들이 업무가 방해가 되니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서 하세요.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검찰이 그 사무실에서 하지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소하시면 다 끝나는 일이라니까.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설명드렸으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조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민주당은 검찰 때리기에 연일 나서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측근의 사망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마음에 돌덩이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그만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린다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검찰청 식구들에게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이 아닌 사건을 보고 수사하겠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수사하다 보니 그 해당되는 대상자인 인물이 나온 것이고 그 사무실을 수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사를 하지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장현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왜 검찰이 굳이 이 애꿎은 사람들 수사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관계자로 나오면 참고인 조사나 또는 피의자 입건 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뭐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검찰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정황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전영수 비서실장이 남긴 이야기처럼 사실은 공무원들은 결정권자나 이 인사권자, 임명권자가 뭔가를 시키면 그걸 거부하거나 안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FC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쌍방울 대북 송금 등과 관련된 정황 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이걸 시킨 사람이 누구냐? 성남FC에 문제가 있었다면 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대북 합작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시킨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자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위층에서 지금 임명된 정무직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고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늘공 출신의 행정직 같은 경우에게 그 책임을 과하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면 검찰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수사를 누구 때문에 받게 된 것이냐? 그 책임이 이재명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유서에도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라고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누구든 수사할 때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이 주변 사람들, 자기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 다 수사받게 만든 장본인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책임이다. 나는 수사해라라고 말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을 계속 회피하고 남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안타깝게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